대금 연주했다고 하면 다 오, 친구들의 삶이 되게 재미없어 보였어요. 봉사판에 가서 학자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대단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통일사 협동조합의 김지훈입니다. 혹시 문화통신사가 어떤 뜻인가요? 예전에 조선통신사 아시죠? 네, 일본에 가서 문화를 전파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창안을 했던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들을 기획하고 홍보하고 재생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에서 어떤 문화 활동을 하실까요? 지역에서 뭐 공연, 축제 같은 거 기획도 하고 있고요. 마케팅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플랫폼 사업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유휴공간이나 그런 데서 문화재생, 그런 공간재생 그런 활동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직접 공연도 하세요? 원래는 제가 대금 연주자였어요. 네. 그런 반응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나 좀 그렇게 안 보는 것들이 있는데 대금 연주했다고 하면 다 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전주에 제가 정착하게 된 계기도 어쨌든 전주가 전통문화 도시라고 하니까 그곳에서 전통예술을 하면은 좀 재미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다 싶어서 전주로 학교를 오게 됐고 거기서 이제 전통예술을 전공을 했었죠. 그럼 혹시 고향이 전주가 아니신데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고향은 저기 먼 곳인데 완도예요. 김으로 유명한 전복 유명한 네. 완도. 거기서 한 5살, 6살까지 살다가 여수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있다가 전주로 오게 됐죠. 전주에 살아보니까 실제로 문화가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나요? 여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여수는 사실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고등학교 때 이제 밴드부 활동을 하다가 음악이 되게 재밌어서 저는 이제 공고를 나왔거든요. 친구들이 대부분 취업을 하죠. 근데 뭔가 이 친구들의 삶이 되게 재미없어 보였어요, 사실. 그래서 밴드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난 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마침 저희 이모가 판소리를 하세요. 차라리 국악을 해보는 게 어떠냐 싶어서 이제 국악을 하게 됐죠. 그 전까지는 여수에서 뭐 공연이나 이런 걸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전주에 오니까 공연도 너무 많고 전시도 너무 많고 한옥마을에 가면 축제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 전공을 살려서 사실 먹고 살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끝까지 이거를 놓지 않으시고 이어온 원동력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대금은 놨고요. 네, 지금 이제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기획자,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죠. 사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되게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은 대학교 다닐 때도 어쨌든 집안이 어려우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고 이제 친구들은 방학 때 이제 캠프를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봉사판에 가서 학자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한 8년 정도 하고 나니까 사실 저한테는 남는 건 없었고 친구들은 다 이제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엄청나게 비교되는 삶에서 이걸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제일교포 2세 고정자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전주 세계소리 축제가 있잖아요. 그때 그분이 오셔서 한 70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과 70세가 넘은 일본 어르신들이 한 20명 정도가 와서 판소리 공연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이드 역할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분 댁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그분이 저녁에 저한테 당신은 해방이 됐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질문이지? 그랬는데 그분께서 자기가 일본에서 태어나고 한 70년 동안 자라오면서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모르는 삶을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판소리를 듣고 눈물이 났대요. 한국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대. 근데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특유의 그 받침 있는 말을 못해서 내가 진짜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판소리를 한 소절도 못하는 게 너무 한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아직 해방이 안 됐대요. 제일교포 3세가 판소리를 받침이시 완창하는 날 자신은 그때 해방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되게 소중한 거를 단순히 돈이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두는 게 되게 어리석은 일이구나. 나는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연주자에서 좀 다른 활동가로서의 전환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혹시 그때 같이 대금 전공했던 친구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직장 들어간 친구는 한 한두 명 정도 있고요. 한 친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그만뒀죠, 사실.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엄청 많아요. 결국에서 사회가 원하는 예술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고민을 던지고 있거든요. 천재예술가가 되게 대단해 보이겠죠. 사실 근데 지역에서 원하는 건 천재예술가가 아니라 좋은 예술가를 원하지 않을까? 아뜰리에 예술이 아니라 뭔가 소박하지만 참된 예술, 그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끊어진 곳을 함께 이어주는 그런 좋은 예술가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의 건너편에 아주 오래된 마을에 목욕탕을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공간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문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과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삶 이야기들을 교환해보는 그런 마을 통장도 한번 해보고 있고요. 또 더 크게 확장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러 하면은 좋은 공연 하나를 좀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 자원봉사 센터와 저희가 그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그 플랫폼에서도 봉사를 하면은 환산되는 게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스템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게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끔 만들어내는 것들, 그런 식의 시도를 많이 해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저희 마을에서는 그 토요 돌봄 예술 마을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나 그런 자원들을 문화예술 교육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토요일 날에 우리 마을에 그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돌봄 마을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현재 지금 그 활동도 저희가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대표님 하고 싶은 게 진짜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오면서 생각했어요. 하고 싶은 걸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라고 했을 때 오히려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저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행동들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들로 계속 이런 루틴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구성원분들도 다 네. 그런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가요? 네,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만났어요. 사실 저희들이 어떤 직원을 뽑는다고 했던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활동들이 되게 좋아서 같이 일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온 친구들이 되게 많고, 실제로 저랑 농촌에서 연극 만들었을 때 함께 했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무국장님도 좀 재밌어 보여서 저희 쪽으로 이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함께 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네. 재미로 사람을 끌어모으고 계시네요. 네, 저희는 무조건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뭔가 재미만 가지고는 지속 가능하기가 조금 네.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수익적인 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실까요? 네, 근데 저희가 완전히 재미만 추구하지는 않고요. 시대가 원하는 그런 문제를 재미있게 해결하는 것들, 그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참여하고 진짜 그거를 좀 알았으면 하는 대상자들이 주체자로서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구조도 연결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저희도 영상 같은 거를 제작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성과들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뭐 영상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따뜻한 일들을 영상으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남겨놨던 활동들이 작년에 코로나를 통해서 따뜻한 일들을 좀 담아주는 영상을 만들어주라는 제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영상들도 만들어내고 있고, 임실에서 저희가 큰 창고를 리노베이션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기록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 저희가 최근에는 뭐 VR 관련된 온라인 전시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적인 것들은 다행히 잘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금 전공하셨을 때부터 지금 기획자로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청년들에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이렇게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과 움직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을 만들어내는 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움직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건드려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이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나한테 관심이 있을 때 비율 바꾸기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돈이 되게끔 하는 일들,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직장이 아니라 직업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그 직업을 좀 더 한 개가 아니라 5개, 6개 만들어내면서 여러 군데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다양한 사람들하고 하는 것들, 그게 실제로 미래가 원하는 인재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비율 바꾸기가 뭔가요? 내가 해야 될 일이 10이라고 하면은 그 10에서 1 정도는 떼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그 관심 있는 일이 재밌어지고 나한테 맞구나 하면 2 정도 한번 써보고, 이게 취미로 하는 건데 돈이 되네? 뭔가, 그리고 다른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3, 그 다음에 수익이 점점 늘어나면 4, 5대5가 됐을 때 완전히 넘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본인의 에너지를 적당하게 쓰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돈이 될 수 있게끔 스스로 그렇게 조정해가면서 삶을 산다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고, 저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경제적인 게 확보가 돼야지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너 되게 잘하는 것 같아, 한번 팔아볼래?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은 넘어가도 괜찮다는 거겠죠. 그럼 엔잡러를 통해서 다양한 삶을 좀 경험해보기를 원하시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저도 사실 기획자로 활동하면서 활동가이기도 하고 공간 디자인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영상 기획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회사에서 받는 돈은 적지만 다른 곳에서 받고 있는 월급이 많거든요. 워라벨이라고 하지만 그게 함께가 되는 삶이 전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누구는 금금금 이러지만 전 토토토토토 이러면서 맨날 놀면서 좋은 사람 만나면서 강의하면 돈도 받고,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게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계산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남편이 아내한테 꽃을 사주는 이유는 그 꽃을 받고 행복해하는 아내의 표정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한옥마을에서 대금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하는 대금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기쁘다라는 그 말과 행복해하는 그 표정, 그게 사실 주고받는 거라고 보거든요.
좀 길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당장 내가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환원이 빨리 돼야 되는 거, 그거는 욕심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3년 이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증명하면서 그런 가치로 활동을 하면은 충분히 훌륭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